제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하는 것에 대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 왕새끼를 저희 다른 과학수사원에 보내가지고 서울 이제 분석해가지고 이제 일치 여부 확인한 거죠. 예, 그 성폭행 혐의로 피소가 됐던 이진욱 씨 어제 경찰에 출석해서 11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만 고소 여성과도 무고죄 얘기를 하면서 진실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잠깐 정리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사건은 이제 12일 예. 네, 밤 11시 50분경에 이진욱 씨가 고소 여성의 집을 찾아오면서 발생이 됐고 지금 예. 상황을 보면은 13일로 날짜가 바뀐 새벽에 그 성폭행으로 추정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진욱 씨는 성관계를 한 건 맞지만 합의하에 했다는 것이고요. 또 바로 그 지난 토요일에 무고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맞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그날 처음 본 사이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두 사람은 전화번호를 교환하지도 않고 헤어질 만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사이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고 명확하게 성폭행, 원하지 않는 성폭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질문이요. 아니 전화번호도 교환을 안 했는데 집은 어떻게 찾아가요 그러면? 네, 이제 저녁을 동석한 그러니까 이 여성을 저녁 자리에 소개해준. 불러낸 지인이 있습니다. 그 지인으로부터 이진욱 씨가 전화번호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이제 자정이 다 된 시각에 모르는 전화번호가 계속 이제 울리니까 처음에는 피하다가 이게 혹시 회사에서 어떤 급한 일이 있나 하고 이제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또 결국은 이제 집에 문을 열어주는 상황까지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쟁점 두 사람은 어떤 사이냐면 만난 지 한 번 당일날이죠. 그러니까 만난 당일날. 그러니까 이건 그 최초에 그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뭐 이진욱 씨의 여자친구다. 아니면 뭐 이진욱 씨가 오랫동안 만나면서 호감을 갖는 사이였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일단 그 보도는 이진욱 그 씨의 소속사의 공식 반응은 아니었고요. 공식 반응이 나온 건 그날 처음 본 사이는 맞다. 근데 호감을 가져서 만남을 지속하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얘기해서 일단 그 부분은 정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쨌건 이 여성분의 집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저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가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그거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여자분 즉 고소인 측에서 진술한 내용인 거고 지금 이진욱 씨 얘기는 지금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하여튼 문을 열어준 상황에서 들어간 상황에서 안에서 뭔가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까지도 양자가 일치하는데 다만 거기서 강제성이 있느냐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강제성 여부는 사실 통상적으로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잖아요. 둘만 있었던 일이니까. 근데 만약에 여성분이 지금 뭔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라는 게 성폭행에서 생길 수 있는 류의 증거 자료라면 이진욱 씨에게 좀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많고 그게 아니라면 이 상황은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 박사님, 일단은 사건 장소가 고소한 여성의 여성의 집이고요. 집. 네. 그리고 처음 만났다. 그날 이제 집으로 갔다. 이거는 이제 팩트죠, 그죠? 네, 그리고 성관계가 있었다는 게 지금 네. 이 백 양쪽 변호사님 다, 말씀하신 대로 양쪽 다 인정을 한다. 문제는 강제성 여부다. 예. 자, 김복준 박사님께서 현지 계실 때 네. 수사 경험을 토대로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네, 일단은 뭐 몇 가지가 좀 있겠어요. 예. 자, 이게 만일 처음에 만난 사이였다면, 처음에 만난 사이가 아니라 서로 합의에 의해서 성관계를 시도했다면 그 여성한테 상처가 남지 않겠죠. 예. 상처가 날 일이 없겠죠. 예. 그리고 또 상처가 났어도 일반적으로 성폭행이 수반될 때 반항하면서 나는 부위가 정해져 있어요. 수사기관에 근무한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이를테면 무릎이라든지 끌려당기면서 혹은 양쪽 상박부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제압하기 위해서 누른다든지 허벅지 부위라든지 이런 부위에 만약에 상처가 났다. 그게 멍이 들고 상처가 났다면 그 부분은 상당히 그 개연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화간이라면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했다면 옷이 찢어지거나 늘어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여성이 제출한 옷 중에 혹시 이제 뭐 속옷은 제출했다고 하니까 아마 DNA 반응 때문에 제출한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뭐 강제로 또 속옷을 벗기는 과정이었다면 옷이 찢어지거나 늘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도 경찰이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성폭행 사건은 피해를 당한 여성의 진술의 일관성 내지는 신빙성이에요.
왜? 내밀한 공간에서 둘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이 성관계를 그 묘사할 때 구체적이고 당하지 않은 사람은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의 어떤 그 적나라한 내용이 나오는지 여부도 아마 수사관은 판단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알고 있기에는 소개를 해서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식사를 같이 했던 사람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여성 집에 내려주고 두 사람은 역삼동 쪽에 어디 그 골목 쪽으로 들어갔어요. 거기가 이제 유흥가입니다. 그쪽으로. 예. 그래서 경찰에서 당일날 그들의 동선을 아마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역삼동 쪽에 있는 그 뒷골목에 어떤 그 업소 혹은 퇴폐업소에서 혹시 그 이진욱 씨가 이게 이제 사건이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성적 자극 요인이 있는 장소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경찰이 확인할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 상관이 있나요? 이제 자극 여부를 볼 수 근데 있기 때문에 이 그렇습니다. 고소 여성이 직후에 고소한 거죠, 그러니까 그 곧바로 바로입니다. 바로. 고소했죠. 근데 상해 진단서 추가로 제출한다 그러는데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네,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강간 치상이 돼 버리거든요. 치상에 붙어서 죄가 더 커지는데요. 예. 아마 이 여성은 그 현재까지는 그 본인의 어떤 그 상해 부위, 다친 예.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해서 제출한 이후에 추후에 이제 그 병원에 가가지고 상해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이진욱 씨의 이 소속사 측에서 보도 자료, 소속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소속사 맞죠?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각 언론사에 다 내 있는 내용인데요.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진욱에 대하여 이루어진 출국 금지 조치는 조치는 순전히 신속한 수사를 위한 것일 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진실성과는 무관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국 금지가 이루어졌지만 그거는 신속한 수사를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카톡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고소인은 왜 이진욱과 헤어진 후 하루가 지난 7월 14일에야 신고를 하였는지도 의문스럽고 신고 전에 경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진욱이 무고죄를 고소하자 뒤늦게 7월 17일 밤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는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톡 내용 한번 보여주시면 이 카톡 얘기가 나옵니다. 새벽에 헤어진 당일 오전에도 고소인을 이진욱에게 소개해준 지인에게 3명이 같이 가기로 한 강남에 새로 개업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곧 개업을 하니 함께 식사를 하러 가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등 뭐 이런 얘기를 이진욱과 뭐 이런 대화를 했다. 근데 이 카톡은 이진욱 씨와 한 카톡은 아니요. 아니죠. 아니죠. 아닙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진욱 씨의 소속사가 그러니까 조금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그 어떤 조금 자꾸 온도가 변하는 부분이 있어요. 말이 바뀌는 부분이 예.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호감을 느껴서 이제 알아가는 단계다. 분명히 이제 그 말은 사귄다. 이런 교제 사이다는 아니었어도 사람들이 느끼기에 충분히 수차례의 만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끔 하고 그렇다면 성폭행이겠는가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는데 또 결국은 이제 처음 만났다라는 걸 인정을 하게 됐고요. 또 이 카톡 공개 부분도 고소 여성과 나눈 카톡을 SNS를 증거로 제출했다. 근데 분명히 고소 여성과 나눈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치 이진욱 씨가 와 나눈 것처럼 그렇게 또 많은 그러니까 소속사가 그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카톡을 진짜 공개했는데 그것은 그 자리에 그러니까 식사 같이 자리로 동석했던 그 고소성을 지인? 불렀던 그 지인과 나눈 카톡이었던 부분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런 근데-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지인하고 카톡을 했다. 예, 오케이. 근데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이라고 한다면 그 카톡에 이렇게 뭐 기분 좋은 표시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아니, 근데 소속사 측은 그렇게 또 그거는-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거는 성폭행을 당한 여성 심리를 조금 이해 부족해서 오는 예. 그 판단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은요 다른 지인한테 자신이 성폭행 당한 사실 자체조차도 알리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심지어 친고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성폭행을 당한 여성하고 그 저 당일날 불러냈던 그 지인하고 나눈 그 카톡 대화를 여기에다가 이거 맞추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말하면 지금 저 카톡 내용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전날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 아침에 아무리 지인이더라도 보낼 내용이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 카톡 내용은 일단은 이진욱 씨 측에 좀 더 유리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것만 가지고 전날 성폭행이 전혀 없었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일단 정황 증거의 예. 하나로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글쎄요, 저는 뭐 이제 요번 사건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워낙 이제 이진욱 씨가 당당해 갖고요. 이진욱 씨 말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지금 또 오늘 사회부 쪽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정황적인 걸 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뭐 물론 이제 아직 수사가 이제 많이 진행돼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이게 참고가 될런지 모르겠는데요. 외국, 특히 미국에서 이제 스포츠 스타들, 물론 네. 이제 연예인들에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 뭐냐면은 실제로 호감을 갖고 쫓아다니는 여성들이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 만나서 자연스럽게 이제 성관계를 갖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 그러다 보면 그런 관계를 몇 번, 이진욱 씨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만나는 여성들은 전부 자기를 좋아한다는 일종의 착각이나 할까? 이런 걸 하다가,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있지만 그 호감 그 자체가 무슨 성관계를 갖는 데까지는 까지는 안 간 여성하고 관계를 약간 무리하게 가다가 이제 사건이 터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구단에서는 아예 그 소위 말하는 원나잇 스탠드를 하지 마라.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고 너가 모든 여자가 너를 좋아하는 건 아니다. 이런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번 사건도 그런 성격도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11시간의 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건 추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데 좀 느낌상으로는 그 고소한 여성 측의 변호인에 비해서 상당히 좀 격앙된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돼요. 어쨌든 저희가 계속해서 주목해 보겠습니다.